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 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렛마늘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 부천FC 사무국은 12월 30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곽경문 감독 직무 정지를 알리는 인사 공고를 냈습니다. 구단은 저에게 공고를 올리기 전 직무 정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직무 정지 공고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야 알았습니다. 구단은 직무 정지 공고를 낸 이유를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구단 차원에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단은 선수 선발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모든 권한을 감독에게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 선발이 있기 전 구단에서 40여 명의 선수를 명단을 주면서 드래프트에 참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선수 중 구단 비방 발언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늘며 10명의 방출 대상자 명단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군 입대하는 선수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5명의 선수 외에 10명 정도 이상의 선수를 선발해야 했습니다. 선수 선발은 예상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구단과 지난 9월부터 수차례 신인 선수 선발에 관련해 수차례 함께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당일 오전까지 구단과 선발 인원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은 드래프트 이후 감독이 독단적으로 드래프트를 진행했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두 번째, 대학 입시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선수 주고받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U18세 유소년팀 지도자는 제가 아니고 고민기 감독입니다. 드래프트 이후 제기되고 있는 선수 주고받기에 대해 저는 떳떳합니다. U18세 유소년팀 챌린지 리그 성적이 꼴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양 배군기 정옥대에서 8강의 성적을 거뒀고 양산에서 열린 MBC배 정옥대에서 16강의 성적을 냈습니다. 대학 수시 요강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와 같은 정옥대 성적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실기 통해 대학에서 선수 기량을 보고 선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천FC U18세 유소년팀 부모님들을 4월부터 9월까지 부천FC 명의의 농협계좌로 회비를 입금했습니다. 감사는 구단이 받아야 합니다. 구단은 저에 대한 직무정지 공고를 내면서 현재 불거진 의혹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프로팀 감독인 곽경문 감독이 개인 명의의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함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2019년 9월 곽경문 축구클럽 대표이사를 사임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곽경문 축구클럽의 대표이사는 변승현 씨입니다. 구단은 곽경문 축구클럽과 부천FC U18세 유소년팀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U18세 유소년팀 학부모들이 곽경문 축구클럽에 계속 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곽경문 축구클럽 소속 선수들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부천FC 산하 U18세 팀으로 선수 등록이 된 이후 구단으로 회비를 입금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은 곽경문 축구클럽이 아니라 부천FC 사무국입니다. 네 번째, 곽경문 축구클럽과 부천FC 간 협약은 서로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구단은 유소년팀 운영을 위해 곽경문 축구클럽 선수들이 필요했습니다. 구단과 곽경문 축구클럽은 2012년 6월 1일 업무제의를 맺습니다.
2013년 10월 31일자로 업무 제휴 연장 계약을 합니다. 업무 제휴의 목적은 상호간 윈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천FC는 프로리그 진출과 동시에 유소년팀 창단이 필수였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6억 4천만 원의 유소년 육성 지원금을 받기 위해 U18세 유소년팀을 창단해야 했고 이미 제휴가 되어 있는 박경훈 축구클럽 선수들을 영입한 것입니다. 구단은 유소년팀을 13년 4월부터 운영을 했고 지원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을 구단으로 부릅니다. 구단에서 학부모님에게 연맹에서 지원금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박경훈 축구클럽에서 냈던 금액대로 구단에 회비를 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부모들은 예산이 없는 유소년팀 운영을 위해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회비를 냅니다. 문제는 구단에서 7월 28일 날 연맹에서 지원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계속 회비를 받았습니다. 연맹에서 지원금 들어온 걸 알게 된 학부모들이 구단에 항의했지만 구단은 묵묵부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심만을 말하며 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부천FC는 개인 구단이 아닙니다. 부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입니다. 유소년팀 운영과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구단 재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구단 발전을 위해 그리고 내 고향팀 부천에 축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일단 일부 정도는 공개가 가능한데 전부는 지금 이제 공개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자기 입장을 밝힐 때 농구가 있는 상태에서 밝히셔야지 그냥 내 말만 하려고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단에서도 이 선수들은 좀 방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저희 있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6명의 선수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방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 감독이 실질적으로 방출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진 건지 아니면 구단에서 그걸 같이 한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그 미묘한 부분을 전체 기자들 앞에서 내가 박경근이가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억울한 거를 토론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런 자료를 안 갖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는 기자회견을 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구단에 냈던 서류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답이 오는 거죠. 구단 의견이라고 하고 구단안. 네, 여기서 이제 뭐 방출, 대체자 물세. 12월 12일이나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해춘 대표이사는 박 감독이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명단을 달려고 수없이 요구를 해도 주지 않고 박 감독이 일방적으로 선수 선발 명단을 발표해버렸더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선수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4명이 갔습니다. 성무 3명, 경찰청 1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임창균 선수가 경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류 안에 방출 선수 해달라는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출한 선수는 그 나머지 선수 이제 31명에서 그 나머지 선수입니다. 예.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31명입니다. 원래 31명이요? 예. 지금 남아있는 선수는 14명이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4명, 예, 경찰청 1명, 상무 3명, 그 다음에 이적 선수 1명, 그 다음에 방출 요구 선수 5명. 예, 그럼 7명이 남습니다. 예. 네, 7명을 지금 감독님이 방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데려올 때 그 의혹이 선수 주고받기잖아요. 예. 대학에 데려올 때 어떤 구단 측과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율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아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선수 있다, 이런 선수 있다. 저 다 얘기를 했고 제가 예산을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상의를 해야죠. 예산을 알아야 되고 또 그쪽이랑
어떤 관계를 이제 몇 명 이런 거 다 조율을 해야지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이제 특정 대학에서 데려오는 선수들이 이런 어떤 이후에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못 하셨다고. 예,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단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 좀 더 키워서 내년에 네.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많이 방충을 하셨는지. 아닙니다. 그거는 구단 쪽에서 이 선수는 좀 아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시즌 중에. 구체적으로 몇 명을 방출하라 했던 얘기는 누가 했나요? 방출 얘기는 제가 하지만은 그 얘기는 항상 상이하에 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저 윤원원 사무국장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 하고 싶다 하셔도 지금 네. 이제 법정 싸움이 간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있고 이런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내년에 감독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구단과 우리 감독님과 싸움 때문에 부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말이 무척 많았는데 예. 그 구단 처음에 FC 탄생하는 기화가 부천에 도움이 되고 부천에 홍보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 FC는 양측 간의 다툼 때문에 여기는 감독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못하겠다고 해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부천 시민들이 보게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인정을 하게 되는 그게 아닙니까? 만약 해임통 지금 경질이라고 지금 또 인터넷에 나왔는데 항상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기자에게 모두에서 네. 저기 뭐야 부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죄송하다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부천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싸움을 축구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엔 형편없이 점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감독을 하시겠다니까 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명단을 준 거는 정민 팀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름 모르겠는데 그 아나운서 그 K리그 이제 유리그 이제 아나운서 하는 아나운서 하는 분이 그걸 이제 뭐 뽑아서 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2, 3학년 애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래프트 눈 애들은 한 8명, 9명쯤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재승요? 예, 이재승은 저희 청주대입니다. 곽 감독님, 예. 이제 방출 선수들은 구단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 할지라도 예. 새로 네. 영입한 선수들 결정은 곽 감독이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단 측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자율 선발할 때도 다 상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선수 할 때도 다 상의하게 되죠. 그리고 인원수도 있고요. 정해춘 대표이사의 말은 예. 그 최종 명단이 확정이 된 후 예. 곽 감독에게 수없이 확정된 명단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달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저는 윤원원 국장님하고 항상 상의를 했습니다. 이 선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고 하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 지금 구단에서 얘기하는 거 박 감독님 얘기하시는 게 많이 틀린데 예. 박 감독님께서는 지금 이제 전권을 받은 게 아니고 이쪽에서 지금 40명의 명단을 줘서 참고하라고 그랬고 네. 방출자 명단도 10명을 줘서 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으로 이적하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5명의 선수가 박 감독님이 한 거는 1명 정도를 갖다가 결정을 했다는 거고 모든 걸 갖다가 윤 국장님하고 네. 정현춘 대표님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대표님은 아니십니다. 예, 유국장님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항상 사무실에 계신 분은 저 유국장님이시니까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러면 구단과 이제 마찰을 지금 빚고 있는데 예. 구단이 이제 곽 감독님을 경질하려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 전부터 계속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항상 좀 안 좋게 좀 대립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냥. 예. 일단 아마추어 때는 시민들 세금이 안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다가 예. 돈을 15억, 13억 이렇게 하고 50몇 억을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추어 때는 왜 문제가 없었는데 프로로 이게 그 구단이 시민들 헬스가 들어간 뒤로 구단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대답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부당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행정 처리나 이런 일 처리들이 네. 잘 안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또 하나는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감독님이 하시던 축구 교실이 예. 거의 유소년 팀으로 좀 올라왔잖아요. 아까도 문제들이 하셨지만 그 유소년 팀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독님 축구 교실에 있는 선수들이지만 무게로 올라왔는지. 이게 저희 같은 건 클럽이다 보니까 학교를 저희 구단에서 지정을 하지 않고 클럽이다 보니까 그 일반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또 메이저에서 오는 선수들은 또 전학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다수의 이제 클럽 아이들을 박대문 축구 클럽 아이들을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일단 협약이 돼 있고 그리고 박대문 축구 클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냥 클럽 축구로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고, 나중에 이제 오면서 또 학부모 변 대표님이 이제 학부모 이제 끝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넘겨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그리고 이제 팀을 하나를 창단해서 이제 저기도 시합을 이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저는 이제 빠지는 걸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 저희 여기도 계시지만 11 부모님들이 사비로 자본금을 만들어서요. 저희 담당 전문가도 오셨어요. 자비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부천FC 곽규모 축구클럽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9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선수들이 가면 갈수록 9명, 10명, 11명, 15명 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회 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는 팀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한축구에 등록을 해야 될 무렵에 K3 감독님을 계셨던 감독님께서 일단 저희가 유니폼을 만드셔야 돼요. 부천FC가 고등부 축구교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클럽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휴를 했습니다. 6월 1일자로 제어를 했습니다. 제휴를. 저희가 팀 등록은 그때 할 무렵에 했어요. 저 팀 그때 6월 1일자는요. 이 아이들 클럽 축구 어느 팀에 축구협회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방과 후에 수업 끝나고 와서 하는 축구였어요. 그 또한 그 무렵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모님들한테 회계를 거두면서 이 부모님들한테 버스를 사고요. 그 자본금입니다. 다. 버스를 사고 아이들이 지방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 지방 아이들이 부천FC를 명성을 보고 와서 테스트를 받고 공익 테스트로 인해서 와서 전학 처리도 했고요. 전학 처리를 하면서 제가 원래 부천 원종로 출신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전학 처리하면서 아이들이 이 전학 처리도 유리하게 되고 부천FC에 프로 2부로 승급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많은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공개 테스트 분명히 지금 삼상구장이나 저희 지금 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압니다. 공개 테스트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공개 테스트 해서 선발을 했고요. 아이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아이가 고3이고 졸업하는 거여서 제가 대표로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학부모니까. 그죠? 제가 학부모 회비를 내고 다니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대표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본금이랑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감독님 겸하신 거 아닙니다. 케이스일 때는 무보수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감독님 자본금이 들어온 돈을 찾아드린 것 뿐입니다. 월급을 한 4, 5차례로 그냥 4회 5회 정도 나간 것 뿐이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러고 처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일자에 법무사를 통해서 대표이사 변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졸업하니까요.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감독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정무이사로 있었습니다. 제 자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주주 명부에 참여돼 있고 해서 제가 정무이사로 임명돼서 그 행정적인 모든 관계를 제가 다 관리를 했고요. 회계사무소 연계했어요. 3개월 한 번씩 부가세 하면서 저희 요청 영수증, 통장사본 다 해서 저는 법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사본 부당해서 내부감사했다는 제가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 감사 결과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의혹이 된다면 저희도 내부감사를 해서 저쪽한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계셨던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회비를 냈던 경향이 있으니까 아까도 서류로 제가 분명히 드릴 건데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모님들 받은 회비 부모님들이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쓰여졌고 지원금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등등 차후 제가 부당하고 회비해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부모님들 다 참여해서 저희는 항상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도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어서 그때 갔는데 그분이 구단에서 그래요. U18세 아이들 등록된 아이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이 회비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짧은 소견에 프로 산하팀 면제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분명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실 지금 구단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회비를 지금 클럽에서 받는 회비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원금 나오기 전까지. 지원금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 구단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예. 예? 그거 보존 해명을 해주시고요. 예, 예. 요게 자료가 작년 그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그럼 받았으면은 유권 해석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금 보면 학교에도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프로 받은 FC에서. 결과 없습니다. 예, 받은 거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좀 해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육성 자금이 나오면은 저 프로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육성하는데 그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7월 28일 날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뭐 제가 뭐 특별히 그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뭐 벌써 나왔냐고 이제 물어본 상황이었고 축구를 회비를 받아야 저희가 클럽 축구를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클럽에서 회비를 받아서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U18세 2, 3학년들 엔트리 리저브 정말 경기를 뛸 수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구단에서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선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2, 3학년 부모님 중에는요 창단 멤버입니다. 저희 창단 멤버 클럽 축구 이분들이 오시면서 본인들 선납을 해서 버스 구입하고요 숙소 리모델 했고요 숙소 보증금 되고요 개인이 저는 크게 그렇게 큰 돈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 만든 클럽 축구예요. 대표이사로 계셨지만은 저희가 원해서 부모님 저희가 축구를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라는 그런 축구 클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회비 부분은 아마 그 얘기를 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는 감사 후, 감사 결과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감사 중입니다. 제출한 서류 냈고요. 저 회비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제시할 거 제시하고요. 서류 준비했어요. 저희 클럽이 또 사업장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럼 2, 3학년은 올리겠습니다. 1학년은 저희가 육성하겠습니다. 저희 팀, 저희 클럽으로. 그래서 여기서 좋은 선수들만 올리겠습니다. 이런 저기 협의하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보면은 저희 클럽으로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프로 산하 여기 부천 FC 프로 산하 팀은 따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학년은 예. 클럽에 돈을 내는 게 맞는 거고 예. 박흥 클럽에 예. 2, 3학년이 지금 박흥 클럽에 돈을 냈다고 부천 구단이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2, 3학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도 내용이나 보면은 저희만 다 받은 걸로 돼 있어서 지금 그게 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박흥 클럽에 예. 통장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 클럽 축구 통장 사무는 구단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 중이고요. 그 또한 그 결과 나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서류 제출을 하라고 우편이 왔는데요. 제가 직접 받지 못하고 그 내용 증명을 왔답니다. 저희 숙소에는 아이가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받고 그 요청에 대한 서류를 안 해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의아해요. 저는 이거는 모함이에요. 제가 받았으면 구단에서 보낸 보도자료에는요. 네. 그 클럽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네.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고 하거든요. 개인 명의 통장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법인 통장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저희 부모들 임명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게 그 내용이에요. 네네. 1억 1천만 원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아니요. 그리고 여기 또 계시는 분들 여기서 계시는데 여쭤보세요. 제가 통장 사람들 다 갖고 책임을 왔어요. 지라는 것이 그 들어가고 그랬던 기간에 각 감독님께서 거기 대표를 맡고 계셨다. 그러니까 관여는 안 하셨지만 네. 그런 책임성이 있어서 네. 그 예. 대표 그래서 갖고 이제 책임지라. 그 요청에 대해서 제가 거부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이 서류에 대해서 해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는 다른 사업장이에요. 프라이버시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는 해줄 필요 없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 나오지 않아서 기사와 게시판만 이렇게 뜨고 있는 그거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제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요. 행정적으로 회계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저는 보시다시피 눈에 보이고 듣다시피 감독님한테 다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 관리 제가 했고요. 은행 관리 제가 했고요. 회계사무 관리 제가 했고요. 영수증 회계사무 제출하고 항상 회계일은
어느 회사든 그 재무 담당 전문도 있어요. 회계 담당들이. 그럼 담당을 저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드렸어요. 그럼 저희가 이 요청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셔서 해명을 하든 뭐라든 그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도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고. 그러면 부산 측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돌리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저는 몰랐어요. 부산 측에서는 감독님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않았다. 예, 그 인터넷에 나올 때까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직무정지라는 게 저한테 그 직무정지가 됐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부단에서 부모 협의를 걷겠다라고 부모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 아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증명할 수 누가 하신 있어요. 건가요? 네? 누가? 그 이야기를 누가 이상기 팀장님이 그때 오준건 사무국장님인가? 그때는 그 저희한테 인사를 하시기를 오준건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존에 큰 주가에 냈던 회비를 195로 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계좌번호 그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무렵에 부천 FC의 사무국의 직원들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표님 성함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다른 분이 뭐 사무국장에 도입하셨다가 그분을 해서 그런 협의 사항을 얘기를 같이 논했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래서 그 이상기 그 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뭐 구단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제의도 할 수 없습니다. 총장 회비 받으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받아서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인데 그 회비를 구단에서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납부를 해달라. 네. 들으신 분이 계세요? 다 얘기해 주세요. 속상해서 누가 언제 날짜를 4월이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인데요. 날짜 저 회의록을 봐야 됩니다. 4월 중입니다. 회의록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항상 회의록 갖고 있어요. 회의록 그건 공개. 제가요 이거 불거지면서 구단에서 회의록에 서명란을 주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발적 기부금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회비를. 금액은 110만 원이 맞나요? 네, 부가세 10만 원이요. 저희 클럽에서 운영할 때요 세금을 받았습니다. 부가세를 해서 100만 원 운영을 했고요. 10만 원 부가세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양대, 아주대, 성균관대, 광운대 이렇게 4개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4개 학교로 보낸 수와 비슷한 숫자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 숫자랑 받은 숫자가 같다고요? 보낸 숫자는 4명밖에 없네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받은 숫자는 보니까 4, 6, 7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간 건지. 그는 제가 뭐 얘기한 게 없고요. 뭐 그냥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황당합니다 얘기가. 그리고 그 방출한 그러니까 감독님이 방출을 결정한 사람이 7명이잖아요. 예. 그 방출 결정 근거가 방출은 1년을 해오면서 그 선수들을 계속 지켜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 뭐 기량,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좀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작년에 하면서 수비, 미드필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에 영입을 하려고 좀 했습니다. 선수 명수가 나오지만 그런 건 계산 안 하시고 실력만 보고 뽑으셨다는 거죠? 예. 향후에 이런 주고받기 의혹도 있을 거라 예상 전혀 못하셨고. 예, 진짜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임창균 선수 작년에 임창균 선수 1순위 중에 1순위 뽑을 때도요 다 의심했어요. 왜 쟤를 1순위 중에 1순위 뽑았지?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고등학교 때부터 걔를 지켜봤던 애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었던 겁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유수에 이제 같이 훈련을 시키고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우리 유수에서 나온 아이니까 키우겠다 이렇게 부단에서 잘 키우겠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소문을 듣고 좋은 아이들이 우리 팀에 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안상민선은 그렇고 나머지 이제 12명의 아이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적시해 주시죠. 어느 대학인지. 네. 몇 명씩 하는지. 명지대학교 5명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은 가지 못했습니다. 2명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균관대 1명, 그 다음에 수원대 1명, 용인대 1명, 아주대 1명, 그렇게. 광운대 1명, 그렇게 했습니다. 5명. 광운대요. 예.
있는데 그럼 부천 지금 U18팀은 1학년 학생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2, 3학년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천 FC 곽경원 축구 클럽은 거긴 감독이 또 따로 있어요. 1학년 가르치는 감독이 따로 있고 별개의 팀입니다. 여러 가지 보도 잘 보면은 좀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나 여기 부모님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구단에서 이제 올려져 있는 그런 글들이 알맹이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지금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지금 소문이 막 실력도 없는데 대학에 가서 막 거기서도 또 그 선수들한테 또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단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 올려줘야 우리 애들이 나가서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겠냐. 몇 번인가 했고 여기 부모님 계신 부모님도 구단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아무런 그런 올라온 게 없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18세 팀이 1학년이 없는 건 좀 기형적인 구조 아닌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그 저희 구단 팀을 만들 때 구단에서는 지원금이 필요했고 저희는 그런 팀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곽경원 축구클럽은 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버스도 있고 숙소도 있고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까 윈윈이라고 그 하신 그 잘못 기재된 게 그런 모임인데 구단에서는 뭐 저희가 신입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뭐 다른 팀처럼 뭐 스카우트를 주고 어떤 학교 지원해서 선수를 이게 스카우트 할 때 어떤 볼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선수를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선수들을 만들어져 있는 선수들을 그냥 올려받고 또 저희 클럽 뭐 곽경원 축구 클럽에서는 또 좋은 프로 유스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으로 애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위민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그 1학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는 협약서에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럼요, 예. 그럼 선수들 전원이 이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좋은 선수들을 해서 저희가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했듯이 한양대 선수는 없었던 거예요. 한양대? 한양대로 말씀. 예, 떨어졌거든요. 경희대하고 저희가 이 대학 제도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원서 제도에서 수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은 몇 명에서 그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원서 제도 아니 수시 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들 보면은 저희가 진짜 저희 감독을 맡고 있지만 되게 가슴이 아픈 게 저희가 첫 때 그 배운기 대회에 나가서 8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강이라는 어떤 기적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예선부터 보면은 진짜 안동고라든지 거제고는 저희가 다 그 조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16강 올라가서 8강에 정말 눈물겹게 승리를 해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인데 그거를 그냥 배제하고 리그 성적 당연히 그거는 1승 1무를 했지만 정말 그거는 엄청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